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저출산 문제다, 인구가 줄어든다, 뭐 이런 네. 고민들은 많습니다만 다시 생각해 보면 태어나는 사람도 적은데 네.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 그래서 인구가 줄고 있어요. 더하기 빼기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막 요즘 또 뭐 둘 다 문제지만 네. 그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또 문제가 돌아가시는 분이 예전보다 많아져서 네. 그것도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좀 죽음에 대한 얘기를 준비하셨군요. 최진영 박사님께서. 그래서 좀 심각한 얘기, 네. 심각한 얘기를 또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문제를 매우 분석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하필 이런 날 오늘 안 대표님 생일 아니세요? 제 생일입니다. 뭐 5학년이 되면은 생일이 즐겁지가 않아요. 하늘의 뜻은 좀 깨달으셨습니까? 하늘의 뜻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네, 아직도 모르겠어서 네. 최준영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고 네.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율천 최준영 전문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네요, 그죠? 무겁게 생각하면 한없이 무거운데 뭐 어차피 한 번 다 겪을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 모르겠어요. 제 뭐 개인적인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유달리 이제 부고 맞아요. 연락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그 칼럼 쓸 일도 있고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구나.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좀 그렇죠. 그런 거죠?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수가 커지다 보니까 절대 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겼고 뭐 다른 면에서 봤을 때 보면 이제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은 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쉬쉬하는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지만 여러 가지로 또 변화하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뭐 저나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언젠가 한번 뭐 본인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주변에 다들 있을 때 한 번씩 다 미리미리 생각해 놓으시고 상황에 대해서 아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뭐 넓게 보면은 이제 인구 이야기. 넓게 보면 인구 이야기. 보통 인구 이야기 하면은 대부분 다 태어나는 거. 그렇죠. 저출산만 생각하는데 이제 고 사망은 왜 이야기를 안 하냐. 그래서 오늘 한번 죽는 이야기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인생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구나. 뭐 많이 일단, 돌아가시죠 요즘. 그러니까 일단은 뭐 사실 이제 인구와 관련돼 있는 것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수정 구술이다. 그래서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미래를 예측하는 한 가지 지표만 가지고 섬에 가라. 그러면은 이제 인구를 가지고 가면 대충 맞춘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동향 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매년 이제 나오고 상당히 시기도 정확하고 뭐 데이터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틀린 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황을 보는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분들이 주로 이제 출생만 보지 사망은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번 2023년 인구 동향 조사가 올해 4월인가요? 3월인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먼저 일단은 그래도 한번 출생부터 한번 가볍게 훑어보고 사망으로 넘어가 보죠. 2023년 이건 잠정입니다. 잠정인데 뭐 거의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약간 변해서 이제 확정으로 바뀌는데 일단은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23만 명. 2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0만 명이 깨질 것이냐, 안 깨질 것이냐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이제 가져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 일단은 2022년 대비해서 한 2만 명 정도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25만 명 조금 안 되는 숫자였는데 이제는 23만 명. 정도까지 줄었으니까 되게 많이 주는 거죠. 퍼센트를 따지면 7.7%가 줄었으니까 훅훅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얼마나 줄 거냐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 이제 뭐 중, 고, 저 이렇게 나눠서 보면 제일 극단적으로 가면 한 16만? 그 정도까지 줄어들 그 정도까지 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더 내려갈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보면은. 요즘은 정말 결혼하는 분들도 적고. 근데 이제 결혼 뭐 아직 이제 낳으려고 하는 분들도 적고. 통계로 보면 아직 안 드러나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약간씩 변화는 있어요. 요즘에 이제 청첩을 이제 받죠. 그러면 이제 주로 자제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자제가 그렇게 결혼할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물어보면 맞아요. 20대 결혼하는 분들이 의외로 꽤 생겨요. 지금 다음 달에 제가 받아놓은 것만 해도 2개인데, 3개인데 그 중에 2건이 20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만 상황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도 부모님도 다
그냥 웬만하면 괜찮은 사람 만나면 빨리빨리 하는 게 하자. 좋겠다. 사실은 맞는 말이거든요. 뭐 몰라서 못합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든 간에 뭐 그게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운도 따라야 되지만 의외로 결혼을 빨리 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꽤 보인다. 여기서 약간의 이제 희망을 한번 약간의 변화가 있다. 네, 물론 이제 그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예. 이제 그 자체로 이제 뭐는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저 뭔가의 트렌드가 또 한 번씩 약간씩 바뀌나 좀 한번 지켜보려고 예.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출생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아이도 줄지만 일단 둘째를 안 낳는다. 라는 게 크지요. 다시 화면 보시면 화면 우측입니다. 예. 화면 우측에 보면은 첫째 아이는 4.6%가 줄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는 9,500명이 줄어가지고 11.4%가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보니까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지. 그렇죠. 일단은 둘째 날 엄두가 안 나는 것도 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결혼 대비해서 일단은 이제 2년 안에 애를 낳는 비율은 꽤 높습니다. 예. 그런데 그 뒤로 가면은 이제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2년 만에 애가 생겼다, 애를 출산했다라는 비율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한 1%밖에 차이 안 나요. 네.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2년에서 5년 차로 가면은 13%가 훅 떨어집니다. 훅 떨어지고. 네. 그건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딱 그거죠. 첫째를 일단은 뭐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낳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 돈이라든지 뭐 사실 힘든 거는 분유값도 비싸, 뭐 기저귀도 비싸. 뭐.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뭐 드는 거죠. 돈도 돈이지만 이게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출산 연령이 높아진 게 제일 커요. 저도 결혼이 제 또래치고는 한 3, 4년 늦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35살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 제 친구들은 보통 31, 32에 했는데 특히 이제 아들과 예. 있을 때 보면 체력의 한계를 많이 느껴요. 그렇지. 예, 만약에 제가 정말 한 20대 후반쯤 결혼해서 결혼생 한 7, 8년 전에 애를 낳았다 생각하면 그냥 대충 몸으로 떼고 넘어갈 수 그렇죠. 있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목말을 그렇게 또 태워달라고 그래. 진짜 힘들어요. 아니 목말 그러니까요. 태우기.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저는 이제 무신론자긴 합니다만 예. 사람들한테 젊을 때 체력과 그 에너제틱을 왜 줬겠어요? 사실 애 키우라고 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다 술 먹고 논다 다 쓰고 뒤늦게 하려니까 힘든 거죠, 이제 보면은. 힘들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출생은 줄고 있고 예. 출생이 주는 거는 둘째 그 넘어서부터 이유가 안 결정적이고 되고 신혼 때 애가 안 생기면 그 다음엔 기대하기 어렵다. 쭉 안 낳는다. 예. 낳을 거면 빨리 낳고 아니면 쭉 안 낳고. 그러니까 초반에 뭔가 이제 낳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주는 게 낫다.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나중에 애 낳아야지 이건 쉽지 않다. 여러 가지로 네. 특히나 점점 결혼 연령이 올라가다 보니까 임신에 실패하는 경우도 이제 꽤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낮추는 게 엄청 중요하겠네요. 결혼을 그렇죠. 빨리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매우 중요한데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에서 제일 불리한 나라죠.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 OECD 전체 국가에서 이제 뭐 화면에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좀 키워볼까요? 예. 좀 키워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합계 출산율, 그 다음에 첫째야 출산 연령,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비교해 보면 초산 연령이라고 보통 하죠. 이스라엘은 20대네 초산 연령.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특수한 나라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지금 2점대도 아니고 3점대를 기록한 OECD 국가예요. 어마어마하구나. 저게 왜 그러냐면은 하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극우 정통 유대 예. 보수주의자 여긴 8명이에요. 8.3이래요. 하레디끼리만 모으면. 그래서- 토끼처럼 애를 낳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기는 뭐 20대, 뭐 10대부터 애를 낳으니까. 세상에. 그런데 이제 세속주의적인 일반적인 이스라엘 국민들은 보통 한 둘 정도 낳고 뭐 그것도 좀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내보면 한 27.8세가 되는데 예. 일단 이스라엘을 제외해놓고 쭉 보면 대체적으로 제가 몇 년 전에 이거를 처음 봤을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출산 연령이 많이 늦어졌어요. 예전보다도. 네, 예년보다 많이 늦었어요. 예전에는 아시아 국가들하고 몇몇 나라들만 30대가 많았는데 출산 연령이 이제 많은 국가들이 30대로 이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를 낳는 게 30대로 넘어왔다는 것은 그 이후에 애를 더 낳을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면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도 이제 30대로 넘어가는 국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진짜 제일 늦구나.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기서 보면 제일 오른쪽 하단에 32살, 있죠. 32살. 여기 보면은 32살은 이제 공식 통계, 2021년 통계고요. 예. 여기 이제 통계청이 친절하게 23년 잠정 통계로 붙여놨을 때 33세예요. 더 늦어졌어요.
33세보다 더 늦는 사람도 많아요. 많죠. 예. 그래서 가끔 이제 뭐 누가 이제 친척에서 누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 이제 산부인과 가서 이렇게 연령대를 보면 과연 저게 가능한 연령대인가 싶은데 자관 그래도 어떻든 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한 해 한 해가 다르다라고 하는데 33세에 초산을 겪는데 둘째를 기대하는 것은 진짜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초산이 미국식으로 27.3세 정도가 평균이라면 충분히 둘째를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지만 33세에 첫째를 낳으면 이거 만 나이잖아요. 우리 나이로 따지면 34세, 35세예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37, 8세에 둘째를 트라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 우리는 저거 취직이 늦어서 그러니까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요인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은 학교도 이제 오래 다니고요. 예. 20대에 뭐 결혼이나 출산 이런 거를 대부분 안 하잖아요. 다 30대로 미뤄지다 보니까 예. 그런 영향이 크고요. 그다음에 여성 초산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보면 혼자 애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남자랑 짝짝꿍이 맞아야 되는데 네. 남자들은 거기다가 군대까지 그러니까 겹치니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 세팅이 30이에요. 예. 30 기본 세팅이야. 시작하는 게. 그렇죠. 사회생활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이게 뭐 직접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초중등 교육도 좀 줄이고 한 10년 정도로 줄이고 예, 저는 특히나 대학을 왜 4년 다녀야 되는지 지금도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냥 한 2년에 빡시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왜 4년씩이나 다니게 해야 되는지 저는 잘 이해도 안 되고. 힘들잖아요. 그거는 최대한 길게 하자. 뭐 군대라는 문제도 어쨌든 여러 가지가 겹치니까 전 사회적으로 이거를 좀 단축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한데 우리는 예, 그건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이런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더 늦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출산을 뭐 늘리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어쨌건 이것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초산 연령이 높다. 압도적이네요, 이건. 그렇습니다. 압도적이다. 보면은. 제가 결혼한 지가 한 15년, 16년 정도 됐는데 네. 제가 첫 애를 낳은 게 33살 정도였어요. 네. 그때 딱 평균이네, 그때 평균. 업계 평균이라고 저는 그랬는데 지금 이 숫자 여성 연령이죠. 여성 연령. 그러니까. 여기는 이건 33살. 여성 연령이니까. 예, 여성 연령이니까 진짜 많이 늦어지긴 많이 늦어졌죠. 그러니까 뭐 30년 전만 해도 뭐 정말 이런 표현 요즘에 쓰면 안 되지만 다 이제 뭐 대학의 여성 뭐 누나들이나 후배들한테 야 뭐 크리스마스 케이크잖아. 25 전에 빨리 가야지. 뭐 다들 이런 이야기 예, 많이 해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 농담처럼 하고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10년 정도 늦어진 것 같아요. 세상에. 예. 진짜 늦긴 늦네요. 그래서 이제 뭐 태어나는 이야기는 뭐 이제 대충 이 정도로 네, 하고 네. 그러면 애들이 이제 과거에보다 엄청나게 줄었더라. 이거는 다들 이제 아시는 아는 사실이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뭐 71년생, 70년생, 72년생은 100만 명, 99만 명, 98만 명씩 태어났어요. 제가 72년생인데 98만 명 태어났으니까 네. 예, 지금 뭐 경쟁을 20명 뚫으셨구나, 예. 다들. 요때가 저도 73년생인데 어마어마 그때는 뭐 어디 가도 다 동기들이 넘쳐났어요, 보면은. 사람이 많아 하여튼 사람이. 네, 사람이 치웠죠, 보면은. 예. 근데 지금 그거에 이제 20% 정도 이제 출생을 하는데 신기한 거는 돌아가시는 분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화면 네. 보시면 이제 1981년부터 2023년까지 출생하고 사망자를 쭉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위에가 이제 출생자입니다. 출생하죠. 출생은 이제 드라마틱하게 줄었는데. 80년대 초반에 이제 90만 조금 안 되는 80만 후반에서부터 쭉 줄다가 한 번 좀 올라갔죠. 예.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다가 약간씩 하지만 지금 이제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사망자 밑에 사망자 숫자는 계속 지금 1980년대 초반이나 2019년이나 항상 25만 내외에서 변하지 않았어요. 살짝 올라가지만 25만 명에서 27만 명 사이를 거의 유지를 합니다. 신기할 정도예요. 그러네요. 네. 이게 늙어가지만 의료가 발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잘 안 죽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평균을 유지한 거고. 평균을 유지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생자가 줄어도 어쨌든 전체 인구는 자연 증가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랬네요. 태어난 사람에서 돌아가신 분을 빼면 이게 그 해의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를 할 수 있는 외국인 빼고 나면 가장 기본적인 통계인데 대한민국 인구가 계속 늘어서 5천만을 넘어가게 됐던 이유는 자연 증가가 되게 컸는데 그 자연 증가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사망자가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19년까지.
그런데 2020년부터 지금 보시면 이제 그 2019년을 전후해서 골든 크로스가 아니고 데드 크로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이제 많아지는 시기가 아. 지금 도래를 했습니다. 여기 화면을 키워서 보시면 진짜 이렇게 데드 보이죠. 크로스네. 보면은 예. 어. 그래서 22년까지 쭉 올라가다가 23년에는 살짝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30만 명대 중후반 정도 사망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죠. 보면은. 예. 요거 그건 늘어나는 거는 이제 수명 연장, 의료로 인한 수명 연장이 좀 한계 한계 다다른 맞다. 걸까요? 그렇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일본 다음, 뭐 네. 남성도 비슷하죠. 물론 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연령 사망 기대 수명으로 보면 한 3, 4년 정도 더 많긴 하지만 여성은 80대 중반 이후, 남성이 80대 초반 정도 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죠. 평균 수명이 긴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네. 어쨌든 현재까지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80대, 80대를 넘어가면 이제 사망을 해야 되는데 그 연령대가 이제 과거보다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모수가 높아지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저출산이라는 거와 세트로 이제 다 고사망 사회로 고사망. 예, 고사망 사회로 저출생 고사망 사회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현상들을 낳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당연히 저출산도 처음 겪는 건데 네. 고사망도 처음이지 않습니까? 보면. 말 처음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사실 90년대 초중반서부터 야 이런 식으로 가면 20년 후에는 애들이 확 없어질 것 같아 라고 했지만 아무도 신경 안 쓰다가 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망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한 35만 명 정도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훌쩍 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죠. 예. 그래서 일단은 보면 뭐 지금 이제 연령표로 지금 이제 쭉 정리를 한번 해본 화면인데요. 내려서 이렇게 보시면 80대가 제일 사망자 비율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2023년에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서 80대가 13만 3천 명. 예. 그 다음에 오히려 90대는 아직 모수가 적으니까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거고 70대가 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망자가 늘어나느냐? 50대부터 사망자가 늘어난다. 예. 라고 이제 보시면 나 되겠습니다. 50대인데 이제 완전 예. 이리 봐도 50, 저리 봐도 50.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기준으로 보면 30대 뭐 2,800명, 40대만 해도 7,000명인데 50대 되면은 이제 2배가 넘어요.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여성도 3,800명에서 7,200명인데 일단 2배 정도 늘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남성이 사망자 숫자가 이미 월등히 40대부터 훅 높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40대 남성분들은 네. 일단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보면. 그나마 통계가 제가 20년 전에 보던 통계보다는 뒤로 많이 후퇴했어요. 예. 20년 전의 통계는 정말 딱 보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40대 남성은 메뚜기떼처럼 죽어나가는구나. 네. 근데 그게 지금 50대 이하 뒤로 많이 밀린 거예요. 조금씩. 그나마 이제 좋아졌는데 어떻든 간에 여기서 이제 2배 이상 되고 그 다음에 남성 기준으로 보면은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갈 때 다시 2배 가까이 2배가 되고. 또 늘어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60대에서 70대로 넘어갈 때는 그만큼은 또 안 늘어나요. 예.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성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은 50대에서 60대 넘어갈 때 의외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것들도 한번 염두에 좀 두시면 좋겠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들이 없다가 80대에 가서 훅 늘어나죠. 그러네요. 예, 남성은 사실 이미 70대 많이 사망하기 때문에 80대 사망하는 게 비율로 보면 2배 이상 안 늘어나요. 네. 근데 여성은 60대 2만 4천 명 정도였다가 7만 명 가까이로 훅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건강하게 그래도 70대 중반까지 계시다가 80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미 60대부터 70대, 80대 지속적으로 계속 사망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산해 보면은 80대에서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충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관리를 하면 예. 70대 중반까지는 75세에서부터 한 77세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게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서부터는 유전자가 결정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종종 하는 거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뭐 대표님이나 기자님들도 다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남성분들이 훨씬 많으실 텐데 네. 매년 하는 건강검진 그냥 그 별거 아니다라고 네. 하지 마시고 좀 챙겨 보시면서 이제 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보면은 50대부터 이제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남성 하늘의 뜻을 아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남성 기준으로 보면 50대 돼서 건강검진 해보면 대부분 약 처방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맞아요. 고지혈증 약이 나오든 약 처방이 나오기 아니면 시작해요. 혈압약이 나오든 뭐 당과 관련된 약이 나오든 맞아요. 그거를 거부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때부터라도 열심히 잘 챙기면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전서부터 이미 이제 조짐이 있었을 테니까 네. 사실은 40대 한 중후반서부터는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느 지역에서 사망률이 제일 높냐? 지역별로도 차이가 지역별로 있어요? 차이가 꽤 크죠. 그러니까 노인이 많은 쪽이 1000명당 사망률이 당연히 높겠죠. 보면은. 예. 그래서 1000명당 사망률로만 보면은 조사망률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거를 보면은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주로 이제 도 단위 쪽이 거기에 노인분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예, 노인분들이 많고 전체 인구에서 노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네. 당연히 1000명 중에 돌아가는 분들이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건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1000명당 조사망률로 보면 한 6.9, 7명 조금 안 되는 정도인데 지금 대부분 보시면 도가 다 넘어가요. 경남, 충북 해서 쭉 넘어가고 도 중에서 이거 안 넘어가는 도는 지금 보면은 경기도밖에 없죠. 야, 그러니까 저 말은 같은 사망자가 늘어나더라도 지방이 훨씬 그 충격을 크게 받는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예. 아. 그러니까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절대 양으로 보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긴 많죠. 많지만 뭐 인구가 이제 서울보다 더 많으니까. 예. 근데 젊은 사람 비중도 높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표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지방에서는 특히 도단위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다 노인분들인데 예. 유입이나 태어나는 사람은 없이 돌아가신 분들만 이런 식으로 지금 가면 거의 평균 뭐 한 80, 한 배 반 훌쩍 넘는 수준이잖아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경북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노인 어르신 비중이 높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네. 이런 지역이 압도적으로 1000명당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당연하다라고 당연하네요. 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광역시 뭐 이런 상황으로 보면 거의 직관적입니다. 뭐 세종 당연히 제일 평균 연령 적으니까 적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도 젊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서울, 경기, 대전, 인천, 광주 뭐 큰 차이 없다가 그러네요. 예, 대구서부터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중에서는 평균을 훅 뛰어넘는 게 부산입니다. 부산 의외네요. 아니, 부산 의외가 제2의 아니죠. 도시 아니에요? 제2도시인데 부산 별명이 뭡니까? 노인과 바다지 않습니까? 네. 노인가 바다. 네, 노인과 바다예요. 와. 부산에 가면 바다하고 노인밖에 없어요. 그 임금이 오르지 않는 동네이기 때문에 젊은 예. 친구들이 다 다른 데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예, 입사할 때도 3천만 원, 5년 차에서도 3,200만 원. 아이고야. 예, 뭐 그러니까 대부분 다 다른 동네로 가다 보니까 고향에 있고 싶어도 참 있기가 힘든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서도 이제 영도나 사하나 뭐 동래나 이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 비중, 특히 이제 영도 같은 경우는 매우 높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부산 됩니다. 큰일이다. 부산 큰일이야.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 이제 증가가 이제 자연 감소로 바뀌는 현상이 지금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출산에서 사망을 빼는 게 자연 증가라고 했는데 자연 증가가 이렇게 한때는 50만 명, 뭐 60만 명씩 매년 인구가 늘어났다. 생각해보면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매년 50만 명씩 늘어났다 생각하면 2년이면 100만 명. 예. 그러니까 예. 저 때는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걸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아왔는데 쭉 줄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자연 증가분이 이제 20만 명대 아래로 쭉 떨어졌다가 2019년을 지나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마이너스로 예. 이제 자연 증가가 아니고 자연 감소로.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대한민국 인구가 2019년부터는 그럼 감소로 돌아섰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증가 추세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아, 외국인을 빼고. 그렇죠. 이거는 내국인 주민등록 통계만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부터는 이제 자연 감소가 시작이 됐는데 외국인들이 그거를 지금 현재는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 300만 명 정도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니까. 늘어나겠죠. 요게 이제 어느 정도 힘겨루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인구가 뭐 유지는 4천만 대 될 후반 거고. 정도에서 당분간은 유지가 될 텐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그렇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지자체로 보면은 모든 지자체가 지금 다 자연 감소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화면을 좀 키워서 보시면 이제 경북 와. 같은 경우 보면은 한 해에 이제 15,000명씩 자연 감소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경북이 심하네요. 그 다음에 부산이 13,400명입니다. 네. 예, 지자체로 보면은 이 대구, 경북, 부산, 그러니까 대구 빼고 경남, 부산, 경북이 어떻게 보면 합해 보면은 한 5만 명씩 예. 인구가 이제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은근히 자연 감소가 큽니다. 자연 감소가 12,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건 거주지 기준이라 그런 모양이죠. 서울이 젊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잘 2호선 순환선 한번 타보시면 딱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는 구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를테면 한강을 딱 건너기 시작하면 잠실서부터 한 사당까지. 예. 그 후에 구간 되면 연령대가 확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신도림 정도에서부터 예. 이제 한 신촌 예. 정도까지 한번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예,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도 구별로 인구 통계를 내보면 네. 특히 이제 그 노도강이나 네. 예,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노인 비중이 매우 비중이 높아요. 높죠.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종 빼고 나면 다 줄고 있다. 울산도 줄고 예 한다. 아, 울산도 주는 거죠. 울산도 줄어요. 아. 울산도 매년 1,000명씩 자연 감소로 빠져나가는 사람 말고 출생하고 사망만 맞춰보면 1,000명씩 아.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경기도 같은 경우도 한 6,000명씩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무슨 노력을 해서 줄이겠다 이거는 안 돼요. 노력해서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야. 태어나는 애들은 노력해도 요만큼 드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제 시점이 시작됐다. 세종 같은 도시를 여러 개 만들지 않는 이상 안 되겠네. 세종도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요. 예, 사람들이 더 이상 유입이 이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원래 세종시가 이제 신시가지 옛날 그 연기군 조치원 이제 근처 합해가지고 목표 인구가 40만 네. 정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될 것 같은데 음. 그 이상으로는 돼요?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올 사람 다 왔구나.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6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사망하는데 예, 그래서 2022년 통계로 보면은 자연 감소가 11만 명인데 예. 이제 조만간 이제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50만 명 사망 시대. 예. 야, 무섭다. 무섭죠. 예. 느낌이. 그래서 2040년 이거는 이제 추계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사망은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틀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예, 대충 평균 연령이라는 게 뭐 갑자기 확 늘어날 수는 없으니까 사망이.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은 대충 50만 명대가 2030년대 한 중반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뭐 30만 명, 원래 대한민국이 한 25만 명 정도 계속 사망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 10년 만에 더블로 느는 거예요. 2배로 느는, 배로 느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람이 누가 돌아가면 장례도 치러야 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싫던 좋던 25만 명, 27만 명 정도에 맞춰놨는데 이게 한 10년 사이에 시장이 2배로 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돈만 생각해 보면 지금서부터도 장례, 장사업 관련한 쪽으로 가면 시장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돈을 쓸 거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망자 50만 명 시대가 멀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계속 늘어나서 2060년 정도 되면은 한 70 몇만 명 정도가 피크입니다. 연간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을 하는 일이 이제 멀지 않았고 물론 이제 그 피크가 지나면 이제 돌아가실 분도 줄어가지고 예, 2070년 뭐 2072년으로 통계청이 뽑아놨어요. 제가 태어난 지 100살이 될 때까지 살아 있으면 이제 한 70만 명 정도가 이제 사망하는 걸로 조금씩 내려가는. 예. 야, 저 계산대로라면 한 50만 명의 격차가 생기는 건데 마이너스. 그렇죠. 50만 명씩 새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확 줄겠군요. 그렇죠. 2040년만 해도 한 30만 명 정도가 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격차가 더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대충 쳐가지고 1년에 40만 명 정도씩 빈다. 라고 생각해 보면은 5년만 지나면 1년에 200만 명씩 인구가 주는 거예요. 5년에 200만 명씩. 와. 네. 어마어마한 이민자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받지 그러면. 않으면 그냥 몇 년 지나면 광주광역시 정도 인구만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시대가 이제 한 10년 남았다. 예,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출산을 막아야 된다 하지만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인구 감소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예. 적응할 건 빨리빨리 적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이 추세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거를? 그렇죠. 출생을 조금 높일 수는 있지만 이 사망은 전 세계에서 지금 평균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네. 이거를 더 늦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 그래프는 그냥 거의 이대로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60대가 많이 돌아가시고 70대, 80대 이렇게 늦춰놨는데 네. 그게 계속 뒤로 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80대, 90대가 맥시멈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게 저는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 나이하고 최종 사망 나이하고 차이가 좀 큽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 뭐 사망이 이제 기대 수명이 한 80세 정도 되면 평균 기대 건강 수명이 한 76세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아프다가 평균적으로 돌아가시는데 비해서 우리는 평균 기대 건강 수명은 70대 중반 정도예요. 예. 근데 사망은 80대 중반. 아이고 한 한 10년. 10년. 그러니까 대한민국 분들은 병원이 많아서 병원 출입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중요한 점은 대부분 아프기 전에는 다 병원을 내 집 지나듯이 다니시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1년에 25만 명씩 돌아가시니까 예. 그러면 그거에 한 5년치 하면은 대충 노인분들 한 100만 명 정도가 병원에서 몇 년 이런저런 병원 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시는데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50만 명이 됐다. 예. 그러면은 그분들이 병원에 가시는 비율이 얼마겠어요? 예비 후보들이 250만, 300만 정도의 그렇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비용이 뛰든지 예. 아니면 절대적으로 물량이 공급이 안 되든지 질적으로 낮아지든지. 예.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방송을 보시는 지금 40, 50대 분들은 열심히 지금 관리하셔서 예, 내가 알아서 네. 최대한 그 시기를 늦추는 늦춰야지. 것만이 네. 앞에 위에 먼저 가고. 그게 재테크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투자 수익 뭐 2, 3% 더 올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아프기 시작하는데 수입이 없이 아프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다 가는 건 금방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50만 명 시대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2030년대 중반이라고 보면은 이제 한 10년 남았구나라고 보는데 네.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 그래프가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 이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야. 예. 의대 정원이 그래서 필요한 건가?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2072년이 되면 어떤 나라냐? 중위 연령이 63.4세가 돼요. 딱 가운데 놓고 보면 예. 1등부터 돌아가신 제일 나이 많은 분들까지 놓고 가운데 딱 잘라 보면 63세가 기준 이렇게 외쳐야 되는. 아이고 세상에. 예. 야, 그러니까 50대는 명함도 못 내밀. 그러니까 1960년에는 중위 연령이 19세였어요. 네. 예. 그리고 2022년이 이제 44.9세니까 45세 정도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기준점을 넘어선 네. 쪽인데 이제 2072년 되면 50대가 어디 나와서 아이고 나이 먹어서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아직 절반도 안 된 놈들이 뭔 소리야 라는 소리 듣는 거죠. 이때 노인 인구가 많아져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마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 통계가 있는데 잘못하면 65세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급속도로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다. 네. 라는 거죠, 이제 보면. 결국 관건은 이 많은 사망자들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이제 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뭐 연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당장 의료 라는 거.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10년은 고사하고 한 5년만 지나도 아마 안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제가 두려움이 요즘에 되게 커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아버님이 아프시고 그러면은 이제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케어를 해서 위기를 넘기고 뭐 예. 다시 또 몇 년 있다가 또 한번 겪고 그러는데 제가 아플 때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예. 왜냐하면 저희 세대는 100만 명이에요. 저희 위에 병원 한번 갈라도 저희 3년 합하면은 70년, 71년, 72년 합하면 태어난 것만 합하면 300만이에요. 예. 그렇죠. 300만이 네. 한꺼번에 노인이 됐는데. 한꺼번에 노인이 됐는데 야, 그러고 보면 그 세대는
한편으로는 참 힘든 세대 같아요. 평생 힘들게 사는 거 태어나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대학 들어갈 때도 엄청 힘들었어. 아니 뭐 저기 초등학교 내내 저기 2부제 3부제 했는데 예, 그렇죠. 죽을 때까지 2부제 3부제 하면서 이제 야. 다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세상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병원 통계까지는 이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예. 일단은 돌아가시면 첫 번째 이제 장례식장 해야 되는 게 선마였죠. 장례식장이잖아요. 예. 근데 대한민국은 이제 또 이 장사 업무 통계라는 거를 보건복지부에서 또 통계를 뽑습니다. 네. 예, 장사에 관한 법률, 장례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이제 뽑는데 이 통계를 보면 여러 수치들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되게 빨리 변하는 나라다. 내가 느낄 수 있어요. 9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 제가 대학교 다니던 90년대만 해도 화장 비율은 19.1%였어요. 화장 없었죠 많이. 그때 화장을 하면 주로 누가 화장을 했냐면은 종교적으로 내가 불교, 신자. 예, 네. 맞아요. 이런 거 아니면 주로 무연고, 분묘로 쓰기 어려운 이런 분들이 없는 분들이 하는 게 화장이다라고 예. 했어요. 그런데 90년대 후반인가요? 이제 그 SK 최종현 회장님 돌아가시면서부터 뭔가 이제 그 화장 화장과 분위기가 관련된 좀 됐죠. 그리고 이제 전국 토가 묘지화된다라는 예.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화장이 바람직하다라는 쪽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2005년이 되니까 49.2%까지 올라갔죠. 근데 이것이 쭉 계속 올라가서 지금 이제 2022년 아마 통계일 텐데 91.7%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화장이 저렇게 많아요? 예. 10명 중에 9분이 다 예. 화장한다? 100분 중에 92분이 화장입니다. 와. 거의 대부분 화장.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가끔 뭐 이제 그 장지 가보면 예. 예전처럼 관을 내리고 내렸던 하는 거 없어요? 이런 기억이 없어요. 다 이제 대부분 다 그 화장을 하고 이제 뭐 납골을 안치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지. 이게 주로 묘자리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문화가 바뀌어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다죠. 어.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는 해보니까 예. 이게 편하고 편하죠. 좋고 그 다음에 솔직한 얘기로 예전처럼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뭐 저희 집은 아니지만 제가 친하게 지낸 선배들 보면 예. 이제 추석 때만 되면 한숨 푹푹 쉬고 있어요. 벌초하러 가야 되죠. 벌초로 가야 되는데 그냥 네.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야 저 14대 조까지 올라가서 그것도 서열 순서대로 14대 조 하고 내려왔다가 저쪽에 가서 다시 10대 조 하고 다시 저쪽에 가서 8대 조 하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해줄 때까지 돌아다녀도 안 된다. 예. 했는데 그렇지. 그런 분들도 요즘엔 다 포기하셨어요. 다 모아가지고 다시 하나로. 개장해서 예. 하나로 해서 집 근처 자기들 산 낮은 쪽에다가 딱 모아서 이렇게 해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다시 이거 관 메고 산중턱까지 세상에. 올라갈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이제 92.7%. 참고로 일본 야, 같은 이렇게 많을 경우는 줄 99.8%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일본은 거의 화장 100%예요. 어허. 예, 그 약간 불교 신자도 많고. 그러니까 의뢰껏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화장이 이제 과거에 이게 일본식이다라고 해서 좀 거부하는 것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뭐 대안이 없지 않느냐라는 게 되면서 의외로 빨리 변했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장사 시설 주로 이제 화장을 하려면은 이제 화장과 관련된 화장장, 화장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모셔놓은 이제 봉안 시설, 봉안당. 들이 있는데 한 10년 사이에 늘어난 걸 한번 볼까요? 2011년 같은 경우는 전국에 이제 화장 시설이 51개, 그리고 화장로는 272개 이제 화장로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2022년, 그러니까 11년 사이에 한 10개 정도 화장 시설은 늘고 화장로 같은 경우는 383개니까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그렇게 같지는 많이 는 것 않은데? 같진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늘긴 늘었는데 어. 문제는 2022년부터 지금 한 2028년까지는 늘 게 없어요. 예. 지금부터 만들기 땅 사고 이게 작업을 해야 2028년 정도에 7, 8년에 완공을 하는데 예.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22년 뭐 23년에서 이제 벌써 30만 명대 중반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40만 명대. 곧 조만간 도래한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은 이제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돌아가셔서 화장장 잡는 게 잡는 것도 힘들어요. 전쟁이구나 전쟁. 그래서 완전. 실제로 지금도 어.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그러면은 첫 번째 그 장의업체 연락을 하면 무조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맞아요. 장례식장 먼저 잡아요. 못 이거부터 잡아가지고. 화장장부터 먼저 잡는 게 첫 번째입니다. 화장장부터 먼저 잡아야 먼저 잡는 된다? 게 첫 번째예요. 어. 그래서 화장장이 도저히 안 구해지면 멀리 가시죠. 아. 그래서 서울 분들은 강원도도 가시고 그다음에 충청도도 세상에. 가시고 뭐 이렇게까지 해서 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3일장이 4일장으로 되는 경우도
못 잡아가지고. 예. 또 어떤 경우는 빨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날은 없는데 그 이 전날만 일정으로 있어요. 지내면은 어떻게든 돼요. 그러면 갑자기 짧아져요. 세상에. 예. 한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를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이게 이제 늘어난다 생각하면 이걸로 과연 커버가 되겠느냐? 과연. 네. 라고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거죠. 보면.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모자라느냐? 보면 또 그 그렇지 모자란 않아요. 데가 있어요. 예, 남는 지금 이제 데도 화면에 있고. 보시면 이제 이 과부족 요 제일 오른쪽만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가 있는 쪽이 이제 부족한 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장로 수급 현황이라는 것은 연간 화장 가능한 구수에서 실제로 화장한 것들을 이제 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서울, 부산, 대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아, 지역으로 그 근처 지역으로 가는 근처 거구나.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광역시 중에서도 서울, 부산, 대구 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예.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남는 전체적으로는 좀 남아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든 돌아가는 거죠. 주변 지역으로 현재는. 좀씩 이동을 하면서. 현재까지는 심각하진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 단위로 보면은 경기도만 이제 부족한 거죠.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17,000, 예. 부산이 10,000, 그리고 경기도가 26,000. 그건 워낙 이제 큰 도시들이니까 원래 큰 도시에 도시 사람이 많으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서울 부산 서울 경기 합하면은 2천만 네.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체적으로 이게 수급이 안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근데 서울 경기는 큰 일인 게 예전에 지금 그 노인 인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예전엔 다 지방에 계셨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네, 근데 네. 이제 다 서울로 올라오고 이제 올라올 분은 다 올라오고 이제 거기서 40대, 50대, 60대, 70대 늙어가실 텐데 그렇게 되면은 서울, 경기, 뭐 인천 이런 큰 도시에서 노인들이 엄청 많이 나오실 거 아니에요. 예. 앞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서울 네. 도시에서 많이 나오고 더 많이 더 나올 많이 텐데. 나올 건데 이렇게 부족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는 네. 요양시설, 네. 그 다음에 아프기 시작하시면은 병원시설, 네. 그 다음에는 결국은 화장장이나 봉안시설까지 다 이 파도가 야. 이제 밀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지금 유치원이 없어지고 있어요, 뭐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와 그만큼 그거보다 더 큰 비율로 뒤쪽으로 지금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화장장은 지금 열일하고 있습니다. 풀 가동 중이에요. 이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통계, 보건복지부에서 뽑는 통계는 뭐냐면은 그 화장로 한 곳이 하루에 3번 가동하는 것으로 기본을 뽑아요. 네. 그러니까 대충 아침, 점심, 오후 이렇게 도는데 지금 화면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화성 한백산 추모공원 제일 최근에 만든 최신형 화장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예. 화성. 예, 화성인데 이거는 화성 단독이 아니고 이건 되게 좋은 모델이에요. 화성이 땅을 제공하고 화성,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광명이 같이 돈을 냈어요. 예. 그리고 화성이 대충 관리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광역 화장장을 만들어서 그러네요. 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포가 나중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같이 가는데 시간표를 보시죠.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해서 7시, 8시, 9시, 10시, 11시, 와. 그리고 점심 먹고 잠깐 쉬었다가 오후 1시, 2시, 3시, 4시 해서 총 10번 화장로가 가동이 돼요. 야. 풀 가동이죠. 네. 그래서 아침 1회차부터 8회차까지는 요 밑에 있는 관내라고 하는 우선권이 있는 분들한테 먼저 주고. 먼저 갑니다. 그리고 관 외에 있는 분들은 9회차 오후 4시에 한 타임 나옵니다. 그리고 10회차는 이제 개장 유골이에요. 이제 이미 묘를 썼다가 개장을 한 다음에 화장을 해서 이제 봉안하시려는 이것도 분들한테만 거주지 우선이에요. 거주지 우선이에요. 아파트 청약처럼. 네, 철저합니다. 이거는 와. 뭐 명확해요. 그렇죠. 자기 동네 만들었는데. 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일단은 경기권에 계신 분 중에서 화성,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군포에 계신 분들은 이 화성 한백산이라든지 다른 곳에 또 있거든요. 네. 어쨌든 여기 가면 우선적으로 좀 편한 거죠. 예. 그러면 서울에 계신 서울에 분들은 계신 분들 어디로 가야 어디로 되느냐? 그러면 서울에 계신 분들은 저 벽제 지금 이제 고양시에 있는 네. 승하원에 이제 가셔야 되는데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풀 가동 중입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키워도 잘 안 보이실 텐데 예. 1회차부터 지금 18회차까지 돌아갑니다.
18회요? 예, 18회차까지 돌아가요. 와. 예, 그래서 1회차가 6시 50분에 시작을 해가지고 예. 약간의 시차를 두고 7시, 8시, 8시 40분, 9시, 10시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여기는 서울 사람들도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는 모양이죠? 할 수는 있는데 네. 여기서의 최우선권은 고양 시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여기도 지역 우선. 왜냐면 거주지 우선. 화장장이 고양시에 있잖아요. 예. 고양시에 있으니까 고양시에 계신 분들한테 우선권이 돌아가고 그럴 수는 있어도 비용도 좀 싸요. 예, 훨씬 고양시 쌉니다. 분들이 뭐 절대적으로 제가 많지는 알기로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울시, 고양시, 파주 시민이 이제 관내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울, 고양, 그 파주는 동일하게 하는군요. 예, 동일하게 예.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 지역에 스마트 화장로라고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 요거는 뭐냐? 화장 시간이 더 짧아요. 왜 짧은 게 스마트한 새로 거예요? 새로 도입을 해가지고 네. 20분 짧습니다. 오. 원래 2시간, 120분인데 100분 정도면은 이제 완료가 된다. 불을 더 뭐 어떻게 세게 뭐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거야,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처절한 경쟁입니다. 보면 이것도. 그래서 이제 16회차까지 관내고 17, 18회차가 이제 관내인데 이거는 관내한테 돌아갈 일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고 나면은 저녁 6시 이후부터 이제 개장유골 뭐 이제 사사나 이런 쪽 이제 타임이 오는 거죠. 보면. 예. 그러니까 하루 18번을 돌리는 겁니다. 보면은. 와.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본적인 통계는 화장로 하나가 하루에 3번 한다라고 하는데 수도권은 10번에서 18번까지 현재는 예. 그렇게 돌려야. 물론 이제 이 18번을 계속 돌리는 건 아니고 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나눠서 돌리니까 한 10번 돌아간다 보면 돼요. 저렇게 돌려도 지금 서울 경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죠.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관내에서 서울시나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으면 되게 운이 좋으신 분. 여기서 못 잡으면 인천으로 움직이거나 대부분 강원 또는 충남, 뭐 충북 그런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내려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그래 뭐 우리 뭐 아버님 고향이 원래 경북이셨잖아. 예. 차라리 거기서 가자. 그건 근데 괜찮은데 나중에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납골에 찾아가기 되게 힘들어요. 네. 그렇지. 저희도 못 잡아서 할머니 돌아가실 때 예. 고향 거기 가서 했어요. 고향. 예. 예. 여기 이번 스마트 이거 있는데 아니, 서울에서 못 잡아서 예. 시골 가서 그렇죠. 했는데 예. 약간 시설도 좀 오래됐죠. 오래됐고 예.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지금 뭐 참 그렇구나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다 결국은 한 번씩 겪어야 되고 겪어야죠. 조만간 직간접적으로 다 닥칠 문제인데 너무 다 관심들이 없다. 라는 이야기들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용 차이가 상당히 나요. 예. 관내 여기 보시면 이제 관내 그다음에 관외 이렇게 있잖아요. 네. 서울 같으면은 이제 관내 같으면은 12만 원입니다. 그런데 관외면은 100만 원이에요. 8배. 8배 정도 되는 거고요. 예, 100만 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관내와 관외 차이가 관외는 대부분 100만 원. 예, 부산 같은 경우가 뭐 그렇게 큰 차이를 안 둘 뿐이지 대부분 지역들은 되게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보면. 야, 이게 소인 어린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었으면 네, 되게 슬픈 이야기죠. 싸요? 조금 쌉니다. 아이고야. 예. 세상에. 참 슬프죠. 근데 어떻든 간에 대인 같은 경우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셔서 화장을 하는 것도 치열한 경쟁. 예. 죽을 때도 경쟁해. 아마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추첨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보면은. 야, 근데 이거 큰일이네요. 근데 뭔가 화장을 하든 뭐 하든 뭘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효자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5일장, 7일장 이렇게 등장할 못 잡아서. 못 잡아서. 이것도 또 뭐 혐오 시설이요 늘리기도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늘리는 것 같은 경우도 저 화성 같은 경우도 정말 인근 지역 주민들 지자체 뭐 해서 수많은 소송을 뚫고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라는 그 지역의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간 거예요. 예,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상주에서나 이런 장례 관련된 사업하면 잘 되긴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동원할 사람도 이제는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여러 가지. 결국 다 사람이 해야 되는. 근데 어쨌든 간에 예나 지금이나 장사와 관련돼 있는 업에 계신 분들은 대놓고 말씀은 못 하시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뭐 이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다. 서로 그렇게 좋아하는 아니죠. 잡이 당연히. 아니니까. 당연히 뭐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이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고사망 시대에 과연 준비가 돼 있나? 돼 있냐? 전혀 안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면 우리는 이제 존엄사 그러니까 이제 연명 치료 중단 정도까지는 우리가 와 있어요. 그래서 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2018년부터 이제 쓰도록 돼 있고 네. 이게 지금 한 300만 명 정도 쓰신 걸로 지금 통계는 잡혀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무의미해요. 300만 명이 썼다고 그래도 예. 막상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 돼서 예를 들면 산소호흡기를 뗀다. 라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만장일치를 자식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네. 자식뿐만 아니고 친척들까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하기 쉽지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거. 근데 이제 이게 그 되게 본인의 의사를 물어볼 수가 없어. 물어볼 게다가. 수 없는 상황이고 예. 본인이 이미 표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자식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만장일치가 그럼.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평소에 몇 년 동안 한 번도 오지 못하던 먼 친척분이 뭔 소리냐? 우리 사촌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할 수 없다. 예. 난리가 나요. 어. 그러면 이거 다 무효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으로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이제 지금 계속 실시간 채팅에 이제 올라오는 것 중에서 이제 뭐 조력 존엄사,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의사 의력 그 존엄사죠. 우리가 네, 뭐 스위스 네, 뭐 이런 네. 이야기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럽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나을 가망성이 없고 극심한 고통에 몇 년 이상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판단을 해서 이제 가는 건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조사를 해보면 여론 조사를 해보면 찬성 비율이 70% 이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높아요? 높아요. 하자고? 네, 하자고.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의료계라든지 종교계가 이제 강력히 반발하고 예. 반대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수많은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있어요. 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예. 예, 그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거냐를 논의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어.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벌써부터 사실은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걸 하자 우리도. 차라리 빨리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까지는 이제 가는데 사회 제도나 시스템이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면 당연히 상속과 관련되는 문제들도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모르는 게 공포잖아요. 네. 내가 언제 죽을지, 갑자기 죽을지가 공포인데 네. 저걸 찬성하시는 분들은 내가 죽을 날을 내가 스스로 정하니까 네. 어쨌든 인지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니까 그렇죠. 덜 공포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하더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찬성하시는 견해들이 분들은. 있어요. 막상 이제 그 조력 존엄사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은 또 되게 또 느낌이 그 전하고는 또 달라서 난 절대 반대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면 또 네, 막상 보면 또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논의가 이제는 그렇지. 본격화돼야 되는데 다들 쉬쉬하고 지금 넘어가는 이거는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미룰 건 아니다. 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저출산도 빨리 겪지만 고사망도 어느 나라보다 더 급격하게 겪을 나라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아까 화장 비율이 19.1%에서 불과 30년 만에 92%까지 올라온 것처럼 이것도 그런 스피드로 뭔가 변화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바뀌고 갈등하고 싸울 게 많아요. 사실 상속 같은 경우도 유류분 같은 경우도 지난 20년 동안 법률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이 안 된다. 네, 네. 왜 망자가 돌아가실 때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그렇죠. 강제로 나서느냐 했는데 20년 만에 이제야 이제 위원 뭐 나서 이제 정리를 그렇죠. 좀 하는 단계로 그렇죠.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존엄사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시간도 사실은 이제 한 10년 남짓 남았다.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10년 후에 잘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유럽 사례들 보면 한 20년 이상 걸렸거든요.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등 떠밀려서 또 졸속으로 또 이상해서 또 부작용을 낳지 않으려면 이런 거에 대해서 고사망 사회, 다사 사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예.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에 이르지 못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좀 겁이 나는 지금 거죠. 신문에 맨날 나오는 게 이제 저출산 문제, 저출생 문제 뭐 이런 건데 네. 앞으로 고사망 문제가 나오게. 고사망. 이거 그러니까 어떡할 이제 거냐, 뭐 고사망. 지금도 여기 지금 실시간 채팅에 다들 요즘에 뭐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 술자리에서 외치는 구호는 똑같습니다. 778899죠. 예. 예. 팔팔하게 살다가 팔팔하게 뭐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예. 뭐 3, 4일 아프다가 죽는다. 뭐 네. 그런 뭐 이런 식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행운과 본인의 노력과 맞아요. 이런 것들이 따를 수밖에 재력이랑 뭐 없는 모든 게 거죠. 다 들어야 예.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한 번씩은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나 하나만 겪는 게 아니고 나의 부모님이나 내 주변 사람 누군가는 겪을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거를 경험할 일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예, 결혼식 경험할 축의금 봉투를 들고 갈 일은 별로 없고 부의금, 조의금 봉투를 들고 갈 일은 몇 배씩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법으로 조의금은 얼마 이상 못하게 아니면 딱 정해주든지 이제. 네.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미리미리 서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본인 아직 의식도 명확하고 네. 이런 이야기를 어떤 식의 치료는 어떻게 아프시면 어떻게 할 건지 나중에 사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저도 막상 해보면 너무나 급하게 정신없는 와중에 수많은 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되게 후회를 많이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이미 뭐 결정이 돼버렸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는 결국은 다 닥칠 일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뭐 인생 계획 뭐 이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국가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아픈 병은 이런 거고 결국 결론은 이런 식으로 날 것 같은데 어떤 식의 치료를 원하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본인 판단도 존중을 하고 가족들이 뭐 유산의 배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결국은 준비하면 그래도 어떻든 간에 슬프지만 덤덤하게 그래도 잘 넘길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또 의가 상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분란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그렇죠. 예. 사실 그런 게 무서워서 좀 직시하지 못하고 피해놓고 좀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서로 이야기를 처음 한 번이 힘들지 막상 해보면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몇 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만 알아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일 필요한 거는 일단 이런 관련된 산업이 좀 더 커야 된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 산업이 커야 결국은 된다. 커지죠. 그래서 지금 결혼식장이 다 장례식장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지금 용도 변환이 이제 발생을 이제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아프시기 전에 솔직한 예로 집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요양병원에 모셔야겠다. 저희들끼리 그렇게 얘기하고 형제 자매들이 얼마씩 분담해서 내고 그냥 요양병원에 가서 저 입원하고 싶어요. 그럼 입원하잖아요. 이거 이제 조만간 안 됩니다. 자리가 없어서. 왜냐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간병과 관련돼 있는 복지부 차원에서 왜냐면 지금 장기 요양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이 돼요. 건강급여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불편해서 오시는 건지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를 판별을 해서 판별이 안 되는 분들은 입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예비 시범 단계인데 기존에 입원하신 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70% 이상이 자격이 안 돼요. 근데 기존에는 경쟁이 없으니까 그냥 받아줬는데.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쉬운 게 없어 이제. 쉬운 게 없는 예전부터 거예요. 경쟁이었는데 죽을 때까지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그러면 그거를 짧으면 3, 4년, 길면 10년씩 감내를 해야 돼요. 아이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등등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개인, 결국은 사회, 국가의 문제로 떨어지는데 우리는 다 그냥 지금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걸 피해가려면 사람이 많을 때 태어났잖아요. 미리 죽든지 아주 늦게 죽든지 이거 정규 분포로 좀 피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부터는 별 수 없습니다. 이제 뭐 이미 태어나서 50대 넘으신 분들은 평균으로 가는 게 제일 불리해 지금 사람 많아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가속 노화라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뒷단으로 뒷단으로 갈 수 있도록 뒷단으로 좀 가든지 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이라도 재보고 혈당이라도 부지런히 체크해보고 그러면서 관리해가면서 조금이라도 그걸 늦추고 건강 나이로 치환시키도록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 나는 아닐까 싶습니다. 평균은 했어 이러면 그냥 죽을 때까지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군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야 오늘 어렵고 생일에 이제 죽음에 대해 얘기를 아주 재밌게 들었네요. 진짜 생각해볼 문제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네요. 죽음에 대한 문제. 자, 율천의 최준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